자, EBS 베스트 챕터 4 사인 코사인 법칙 레벨 3. 요 단어는 진짜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봐야 될 게 너무 달라서 되게 어렵고 낯설어. 그냥 경험치 짬밥 차이로 밀고 갈 수밖에 없어. 연습해 봅시다. 일단 요렇게 있고 뭐 평행하게 있고 요렇게 당겼고 제가 저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길이를 하나씩 표현을 해볼게. AP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일단 요만큼이 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일단 루트의 10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 코사인 A12 요쪽이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주세요.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요 점 D라는 것이 여기에 중점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 맞죠? 오케이. 일단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 둘이 평행하다라고는 하긴 했으니까 세타가 뭐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겨가기는 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을 미리 스포를 해두면 이 문제는요 닮음을 여러 번 관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닮음 관찰이 중요해. 자, 첫 번째로 뭐가 닮았냐? 지금 평행선이 보이면 그치? 닮음을 당연히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 요렇게. 맞니? 그러면 얘는 평행선에 대한 닮음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 삼각형의 2분의 루트 10에 대응하는 위쪽 삼각형의 변이 누구냐? 루트 10이겠네. 그러면 지금 노란색 쪽에서 관찰한 닮음은 몇 대 몇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1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내가 가령 여기를 B라고 둬보면 여기가 2등분 된다고 해서 여기도 얼마고? 여기도 B고 이쪽도 B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코사인에서 어디 써놔야 되는데 루트 5분의 2 써놓자. 마슈.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관찰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내가 요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그래서 요렇게 한번 관찰해 볼게요. 요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일 때 무슨 닮음 내가 뭐라고 하지? 나비 닮음을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비 닮음을 관찰을 해보면 왼쪽 핑크에서 B 대 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누구 대 누구야? 그치? 밑에 대 위에 순으로 맞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 B 대 루트의 10은 오른쪽에서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B의 값이 암산된다. B는 얼마다? 루트 5다. 이 두 개의 닮음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 자, 그럼 일단 알아낸 길이 표시해둘게. 너 루트 5. 니도 루트 5. 뭐 필요하다면 너 바깥에도 루트 5이기는 하다. 오케이? 자, 이제는 길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보러 가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마지막에 뭐 사인 법칙 같은 걸로 구하고 싶을 거고 당연히 사인 세타라는 거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테니 얘가 마주보는 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게 나의 궁극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얘로 한 방에 가려면 여기가 2분의 루트 10, 여기가 루트 10인 건 알아도 여기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는 게 1단계일 것 같아. 자, x 2분의 루트 10, 루트 5고 세타니까 무슨 법칙으로 마무리할까?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주인공으로 가야 돼? 루트 5. 따라서 5는 x의 제곱 플러스 제곱해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x 2분의 루트 10 한 다음 코사인 세타가 얼마? 루트 5분의 2다. 자, 계산해볼게. x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요렇게 지워놓고 약분하면 몇 루트 x? 2루트 2x. 얘 넘어올 테니까 마이너스 얼마? 2분의 5는 빵이다. 일단 2를 곱해가지고 관찰해볼게.
자, 이런 거의 인수분해 센스는 요 가운데 루트 2가 있어야 된다는 뜻은 어느 쪽인가 루트 2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가 루트 2면 좀 더러울 것 같으니 여기를 한번 루트 2, 루트 2로 한번 쪼개보자 라는 센스는 필요하다. 그럼 마이너스 4 루트 2 만들려면 어떻게 들어오면 돼?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그렇다는 건 따라서 x라는 친구는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2분의 5.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커다랗게 눈을 이렇게 커다랗게 돌려서 y를 구하러 가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y의 제곱은 여기 전체가 몇 루트 10이야? 오케이. 2분의 3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방금 구한 루트 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 다 씁니다. 2분의 3 루트 10 곱하기 루트 2분의 5 한 다음 코사인 세타는 여전히 얼마입니까? 루트 5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계산하자. 4분의 몇십? 2분의 25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5, 루트 10이 딱 지워지고 2랑 2 지워지니까 뒤에는 3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얘 일단 2분의 45로 통분해두면 총 2분의 70 35에서 3 빼니까 5 y값이 이쁘게 나오네요. 마무리하러 갑시다. 마무리는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y값이 뭐다? 내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에 대해서 2배니까 2분의 1 때려주면 반지름 나오겠지. 자, 2분의 1 해놓고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면 암산 사인 세타는 몇 분의 1? 루트 5분의 1 말아 올라갈 거니까 루트의 5 y제곱이 5였으니까 y값은 루트 5 해가지고 2분의 5입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닮음을 평행선 닮음이라고 하는 것과 원에 내접할 때 나비 닮음 중요한 닮음 두 가지를 둘 다 관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109번 같은 문제에 비하면 훨씬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108번도 좋아요. 난 109는 좀 별론 것 같고 107, 108은 좋은 것 같아. 내신에 낼 거면 7, 8 중에를 낼 거지 9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08 보겠습니다. 자, 일단 AC는 EBC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길이를 A라고 두면 여기 전체가 2A인데 중점 잡혔으니까 얼마? AA다. 이런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 BM의 길이가 여기 루트 2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 사인들의 비율이 6대 5 루트인데 어디랑 어디냐면 첫 번째가 BCA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 사인 ABM이라고 하는 건 이쪽이 베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써두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몇 대 몇이래? 6대 5 루트의 2래요. 자, 그랬을 때 전체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얘도 내가 여러분들께 강조했었던 이야기야. 뭐냐면 첫 번째로 알파 쪽의 사인 법칙하고 베타 쪽의 사인 법칙 뭐 외접원이 같다 뭐 이런 언급이 하나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이쪽의 사인 법칙과 저쪽의 사인 법칙을 엮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엮을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언젠가 한번 있을 것이다. 어떨 때냐? 외접원이 공통이거나 아니면 한 변을 공유하거나 했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한 변을 공유하기 때문에 뭐가 자연스레 발생하냐면 사인의 세타와 사인의 뭐는 똑같지?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가 똑같다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어디냐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쪽이랑 이쪽이 지금 서로 이렇게 된 관계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뭘 해볼 수 있냐? 일단 여기의 길이 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너를 B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쪽에서 사인 법칙 해보자.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누구는? 루트의 2는 사인 누가 바라보는? 세타가 바라보는 얼마다? A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쪽 삼각형에서는 사인 베타가 바라보는 누가? 누가 바라보는 누구다? 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뭘로 엮을 수 있을 것 같냐면 뭐 사인 세타는 하고 둘이 연결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한번 연결해보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하고 써보세요. 루트 2분의 A 사인
알파가 될 거고 이쪽에서 사인 세타는 하고 쓸 수 있겠지. 쓰면 뭐가 될까? 그렇지. 요렇게 엮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6대 5루트로 약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잠시 6, 너를 5루트이다 라고 봐보자. 그러면 A가 넘어가면서 A의 제곱. 일단 이쪽에 B 계시고 루트 2가 1로 가니까 얼마야? 10이 되겠네. 그럼 6A 제곱은 10. 3A 제곱이 5B다가 나오겠지. 됐나?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요거 무슨 점이지? 또 생각나야 될 건 뭘까? 복습해드렸어. 파포스의 중선 정리. 기억하냐? 이런 것도 간간히 튀어나오니까 고1 게 잘 리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그럼 뭐야? 이게 딱 중점이니까 어떤 식이 성립하더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 배? 2배의 가운데 반쪽 이렇게지. 그러니까 뭐 플러스 2 더하기 A의 제곱입니다. 정리해놓자. B제곱은 뭐 플러스? 그렇지. 얘네 둘을 연립하여 구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자. 연립하러 가자. A제곱 플러스의 4는 하고, 아니다. 그럼 4차식 나오니까 A제곱을 없애버리자. B제곱은 4 플러스 A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래? 3분의 5B라고 쓰자. 세배할게요. 3B의 제곱 마이너스 몇 B? 5B 마이너스 얼마? 12는 빵이다. 예준아, 1, 3과 뭐가 될까? 3, 4. 마이너스는 어느 쪽에? 그렇다는 건 B값이 얼마네? B값이 3이네. 3이 들어가 주니까 15. 5. A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 넓이를 구하러 가자. 이제 모든 변은 다 알게 된 셈이야. 그러면 그냥 2분의 1 곱하기 변변 사인 세타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각 뭐를 구하러 가는 게 좋겠나? 알파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는 게 좋겠네. 그치?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하고 합시다. 일로 올라올게요. 코사인 알파는 일단 A, B로 대답해. 2 곱하기 A 곱하기 2A 분의 암산 총 몇 A 제곱 빼기? 5A 제곱 빼기 누구 제곱? 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입합시다. 4 곱하기 A 제곱이니까 5. A 제곱에 들어가면 25 빼기 9니까 16. 그럼 얼마? 5분의 4다. 사인 값도 암산이 되겠네. 넓이로 마무리할게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일단 A로 말해. 변변 A 곱하기 몇 A? 2A. 그 다음 사인 값이 얼마나? 5분의 3. 2 지워지고 A 제곱은 5니까 정답은 3입니다. 오케이. 요 두 문제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107에 닮음 2개. 평행선 닮음 꼭 신경 써야 되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나비 닮음 관찰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고 108번 요거 진짜 중요하라고 잘 못 봐요 너네들이. 한 변 공유하면 사인 세타란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같아서 둘을 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1 때 배웠던 중선 정리. 오케이. 이 키워드들만 좀 필기를 해놔. 문제풀이는 너네가 좀 이따 하고 키워드 2개씩만 잘 필기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 109번. 109번은 좀 어거지랄까, 뭐 깔끔하지 않다랄까. 굳이 이런 걸 수능에 낼까 싶긴 한데 뭐 올해 수특이니까 내신에 반영할 수도 있으니 방심은 하지 말아봅시다. 자, 일단 내가 뭐 요 정도의 Q가 있어. 뭐 꼭지점처럼 생겼는데 아직 그런 건 모르겠고 대충 여기쯤에 P가 있고 대충 여기쯤에 A가 있는데 3,3이래. A랑 P도 뭔가 높이가 비슷하게 생겼어. 뭐 가로선이 평행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해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렇게 주어져 있고 길이가 긴 것부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
코사인 OAQ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알파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코사인 AQO거든. AQO니까 요만큼을 베타라고 해보고 그 다음 가족권 뒤쪽에 있는 각 QOA 여기네. 해보니까 결국은 그냥 삼각형의 세 각이더라고 다. 그렇지? 자, 그래놓고 뭐 이게 성립을 한대. 그럼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을 변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씩 해볼게. 가족권을 써볼게요. 2배의 첫 번째가 코사인 OAQ니까 OAQ 요거 알파야. 코사인 알파 바꿔봐. 뭐 되겠니? 2 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의 B의 제곱 곱하기 두 번째 거는 코사인 베타래. 예준아 코사인 베타를 또 ABC로 나타내봐. 자, 여기에다가 뭔가를 덧셈할 거래. 그게 뭐냐면 코사인 감마래요. 자, 코사인 감마 상혁아 해봐. 자, 이 지랄을 했더니 우변이 뭐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C제곱분의 2AB가 나온대. 혹시 좀 센스로 혹시 저거 그냥 뭐 아님? 이렇게 찍히는 거 없어? 직각 아니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직각으로 찍으면 맞거든? 봐봐. 2배의 코사인 알파였잖아. 몇 분의 몇이야? C분의 A죠. 코사인 베타였거든? 몇 분의 몇이야? C분의 B지. 플러스 코사인 값만데 90도라면 얼마야? 0 하면 나와. 그치? 그래서 찍었으면 돼. 이걸 단기간에 풀 거면. 근데 어차피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꾸역꾸역 해봐야 돼. 자, 연산 연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단 뭐 이 정도는 여기 이렇게 약분을 한다 치고요. 계산 이거 어떻게 할게요? 통분 일단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양변에 뭐 곱할 거야? 모든 거에다가 다 뭐 곱할 거야? A도 곱해야 될 거. B. 아, 그러면 C제곱은 미리, 이거 아니네.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 뭐까지 곱해야 돼? A, B에다가 C의 제곱까지 곱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이 항은 분모 A, C, B, C 2배. 아, 이건 나 2배까지 한번 할래. 그럼 이제 얘한테 필요한 거 다 곱해준 거니까 분자만 보면 되겠지. 자, 분자, 얘 곱하기에 계산할 때 좀 똑똑하게 할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무식하게 세개 전개는 좀 에바세바인 것 같고. 그치? C제곱 빼내면 A제곱 빼기 B제곱하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건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겠지. 그래서 C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한 방에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 연산 연습입니다. 그럼 여기는 예곱했으니까 뭐가 남아? C제곱이 남아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의 C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자, 우변 C제곱만 곱했으니까 뭐 남니? 4A제곱 B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여기 C 4제곱은 어떻게 돼? 약분 사라지겠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 일단 얘부터 먼저 쓸까? C제곱 괄호 A제곱 플러스의 B제곱 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뒤쪽은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마이너스의 2A제곱 B제곱 뭐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요거다 이렇게 나올 거야. 누구 먼저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게 얘랑 합쳐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변으로 넘기면 뭐의 완전제곱이 돼? 의 완전제곱이 되겠지. 그게 C제곱 괄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걸 통해 90도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감마는 90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90도였고. 그렇다면 일단 알파랑 베타의 합은 몇 도다? 90도다. 라는 것도 보이면 좋겠다. 그렇다면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얘 기울기가 얼마야? 1.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의 1. 근데 뭐 여기서도 조금 센스를 사용하자. x제곱 마이너스의 2x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서 딱 요거니까 대충 뭐 찍히니? 꼭지점 1, 마이너스 1 찍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한 언급이 좀 가관인데
P가 대충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누구랑 연결이 됐냐면 지금 O랑도 연결이 됐고요. Q랑도 연결이 돼 있고 A랑도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지금 나조건을 보면 코사인 OPA가 사인 OAQ래. 요건 좀 중요해. 둘이 예각인데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이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합이 90도라는 거지. 오케이? 나조건은 삼각함수 쪽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코사인 값하고 사인 값이 똑같아? 그러면 90도 관련된 그게 있구나. 둘 다 예각이라는 건 합해서 90인 관계겠구나. 그러면 OAQ랑 더해서 90도라는 건 여기가 몇 빼기 몇? 90 마이너스 알파. 이자 뭐라고 써도 괜춘? 베타라고 써도 괜춘. 오케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건 결국 PQ의 제곱, PQ의 제곱이니까 OP를 알든 아무튼 뭔가 정보를 하나씩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 여기가 90 빼기 알파라서 베타. 그럼 여기랑 각이 같은 거긴 해.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얘도 키워드가 분명 존재하는 문제긴 해. 진짜 의미 없진 않아. 지금 요 베타라는 게 뭔지 봐. 요렇게랑 이렇게의 각이고 똑같은 베타가 여기 있는데 그거는 이쪽하고 이쪽의 각이야. 여기서 발견해야 될 키워드가 뭘까? 오, 좋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다. 자, 그건 이렇게 할게. 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점으로부터의 각이 뭐해? 각이 같은 상황. 이걸 보면 내가 마음의 눈으로 뭘 보자고? 외접원을 보자. 이런 얘기 했었지. 지금 OA에 대하여 베타라는 각이 있고 반대쪽으로도 OA에 대하여 베타라는 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건 외접원을 관찰을 해야 돼요. 자, 필요한 부분만 좀 떼서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요렇게 OB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P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의 각이 똑같다. 그 말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똑같다로도 갈 수 있을 거야. 그치? 사인 예분의 OA는 사인 P분의 얘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맞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OBPA가 하나의 원에 내접한다는 뜻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지. 왜? 180도가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 먼저 OBA의 외접원부터 그려볼게. 야, 근데 이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면 외접원의 지름이 누구임? AB.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원이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일 거야. 그렇다면 OPA는 어떤 원에 내접하는 걸까? 반지름은 핑크랑 뭐 하면서? 같으면서 이제 OA가 똑같은 하나의 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이 두 원은 어떤 관계일까?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맞나요? 이게 좌표 평면이랑 이차 함수를 조금 도입한 게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줄 뿐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공통현이고 반지름이 똑같다면 바깥쪽 원주각이 서로 같을 것이다.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의 풀이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의 길이더라? PQ. 이 새끼 이름 Q군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Q여서 만약에 뭐 OP 같은 걸 알아내면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이제 도형의 성질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좀 좌표를 갖고 풀 겁니다. 자, 요 아래쪽 핑크의 외접원의 중심 얘 있잖아. 얘는 좌표가 뭐 콤마 뭐일까? 저기 그림 확인해봐. 어떻게 찾았어? 당연히 얘랑 얘 중점. 그렇다면 이쪽 친구는 외접원의 중심이 한 요 정도에 대충 있을 텐데 뭐가 될까? 1,2가 될 거야. 왜냐면 이 직선이 y는 뭐라서? y는 x라서. 오케이. 그래서 요 외접원의 식이 x-의 1의 제곱 플러스 y-의 2의 제곱은 하고 쓸 수가 있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자. 여기랑 여기 사이가 이게 지름일 거 아니야? 요만큼이 지름일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여기나 구해놓을까? 여기 얼마니? 0이랑 1, -1. 루트 2 여기는 3이야. 3 루트 2. 그럼 1대 3 되니까 얼마? 루트 10.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10배 해주면 되니까 얼마? 2 루트의 5. 즉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루트 5짜리 원이다. 그래서 얘는 얼마? 5다가 됩니다. 그래서 P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2차 함수와 이 원의 교점이다로 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얘를 연립할 겁니다. 오케이. 자, 똑똑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실 건지 아이디어를 모집하겠습니다. 뭐 직접 넣을까? 뭐 너도 나쁠 건 없긴 하고. 요거 계산 아이디어. 무식한 사람은 그냥 y 넣고 풀면 돼. 그럼 4차식이 나올 거야. 좋네. 얘가 전개하는 과정에 이게 보이네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얘 제곱하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만 뭐로 바꾸고? y. 그럼 플러스 1인 거네. y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게 2차 방정식으로 쉽게 풀리겠다. y제곱 마이너스 몇 i? 3y. 4고 1이고 5니까 얼마? 0. 훨씬 쉽게 y는 얼마다? 자, y가 3이었으면 x가 얼마냐는 또다시 대입하면 되는데 뭐 여기다가 대입하자. 얘가 3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p의 좌표는 실제로 마이너스 1, 3이었고 사실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 높이가 같았던 게 또 맞다.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마무리로 구하고 싶은 건 OPQ? PQ. 근데 Q는 1, 마이너스 1이잖아. 좌표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X값 차이 2고 Y값 차이 4야. 피타고라스 하면 얼마? 20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마무리 쪽에서는 도형을 좌표 평면에 놓고 푸는 풀이가 나와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이런 문제는 안 나와왔으니까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이 그림 자체를 관찰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케이. 고정된 두 점에서부터 같은 각이 보이면 원이다. 키워드만 필기해 놓고요. 되셨죠? 자, 이어서 110번 볼게요. 같이 고민해보는 게 일단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변의 길이가 몇몇인 줄은 좀 알 수 있을까? 그치? BC 제일 긴 게 여기가 2고 여기 특수각들 60도, 30도 나왔으니까 짧은 게 얼마고? 1이고 여기가 얼마? 루트의 3이긴 하겠다. 그 다음 뭔가 같은 각, 같은 각, 같은 각으로 당겼대. 여기가 같은 각, 여기 같은 각, 여기 같은 각이래. 그럼 일단 이런 거 한번 표기해 볼까? 여기는
이 새끼 세타라고 할게. 뭐 빼기 뭐라고 할 수 있냐? 60 빼기 세타. 요쪽은 30 빼기의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니까 내가 요만큼을 X라고 하고 이만큼을 Y라고 해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 상태야. 그치? 근데 뭐 뭔가 여기도 일단 좀 Z 정도를 한번 주고 싶긴 하고.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사인 법칙? 좋아. 근데 질문. 60 빼기 세타라는 각은 이뻐 안 이뻐? 안 이쁘지. 30 빼기 세타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자, 그러면 키워드 필기해 놓읍시다. 이런 문제 풀다가 안 이쁜 각이 나와. 그럼 포기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쁜 각을 찾아야 돼요. 찾기라고 쓰든 찾아라고 쓰든. 뭐 이때 말하는 이쁜 각은 뭐 문제에서 요구한 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수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타, 60 빼기 세타 이게 등등등등 다 적어봤을 때 뭐 좀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나? 그치? 요 내각이 얼마다? 120이다. 이쪽을 써먹으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세타랑 30 빼기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야? 150도. 이쪽은 얼마야? 90도. 이런 것들이 있겠네. 그 다음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봅시다. 일단 아까 현우가 사인 법칙 해볼 수 있대.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키워드만 다 적어놓고 실제로 해볼게요.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한번 사인 법칙 해볼까? 그럼 당연히 60 빼기 세타가 바라보는 이딴 건 좀 안 이쁠 것 같아. 그럼 누가 바라보는? 세타가 바라보는 Y부터 한번 해볼까? 사인 세타분의 Y는 뭐분의 뭐다? 사인 120분의 1이다. 그럼 또 밑에서 해보자. 뭐야?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Z는 사인 150분의 얼마? 2다. 실제로 숫자로 쓰면 좀 이따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쪽에서는 이건 굳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법칙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인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x다. 맞나? 그럼 일단 요거를 써볼까? 이건 뭐지? 이건 는 하고 쓰자. 사인 12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 그럼 말라 올리니까 루트 3분의 2. 사인 150도가 얼마지? 2분의 1. 그럼 말아 올리면 4. 그래. 그럼 지금 나는 뭐 예를 들면 y는 얼마 사인 세타, z는 얼마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거네. 오케이. 사인 b는 변비다. 여기서 피타고라스로 가자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y는 루트 3분의 2 사인 세타고 z는 4 사인 세타였고 이쪽에서 x는 무슨 사인 세타? 루트 3 사인 세타인데 직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거야. 그치? x랑 z랑 갖고 하면 되니까 얘네들 갖고 직각삼각형을 사용해보자. 잘 봤네. 그러면 암산 무슨 사인 제곱? 19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3이 돼야 되네.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제곱으로 갈게 그냥. 이게 일단 19분의 3이겠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x제곱 y제곱 이미 다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케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하러 가자. 3분의 4랑 3이네. 3분의 13인가? 3분의 4랑 3이니까 요거 사인 제곱 세타 하나는 거구나. 그럼 몇 분의 몇이네? 19분의 13이네. 오케이? 사실 이 문제는 봐봐. 요거 말고도
세워볼 수 있는 식이 굉장히 많은 문제야. 뭔 말이냐면 일단 이런 형태 보면 무슨 법칙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 코사인 법칙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 그러니까 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120도, 4는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yz 코사인 150도. 여기 피타고라스와 같은 식을 세워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아니면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공부를 해볼게. 네가 여기서 세워봄직한 식이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도 있었음. 또는 물어보는 게 달랐다면 얘네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야. 또 어떤 관점에서 이 도형에 대한 식을 세워볼 수도 있을까? 닮음은 없어요, 여기에. 수선의 발은 아니야. 너무 더러워져요. 너네가 꽤 놓치기 쉬운 거라서 내가 수업을 해보고 있어. 피타고라스? 이거 다 세워봤잖아. 이건 코사인 법칙 일종이고. 만약에 묻는 것이 달랐다면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있다. 교과서 순서 생각해봐. 사인 법칙 빼고 코사인 법칙 빼고 뭐 배우니? 내 책 순서를 생각해도 괜찮고. 원은 내접하진 않잖아 지금. 그리고 그건 내가 수업하는 거지 교과서에 없잖아요. 사인 법칙 빼고 코사인 법칙 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에. 그건 내 책에 있는 내용이고 교과서에 없잖아요. 이 새끼들이 교과서 순서도 모르나.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지 않아? 교과서 좀 봐. 그렇지, 넓이. 이 넓이라는 키워드가 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넓이를 구하세요. 이 말은 똑같이 너네한테 일주일 전에 했어. 문제에서 만약에 넓이를 구하세요란 말이 나오면 자연스레 넓이란 키워드가 각인이 되니까 식을 세우기 마련인데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식을 세울 때 넓이로 식을 세우면 풀리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야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바로바로 키워드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떠오르겠지만 넓이라는 게 문제에 없는데 뽑아내야 될 때가 있으니 요 키워드는 항상 잊지 말라고. 어떤 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냐면 전체 넓이를 얘네 셋으로 쪼개서씩 세울 수 있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체 넓이 얼마야? 자, 요쪽 넓이 뭐겠니? 2분의 1 곱하기 xy 사인 120도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yz 사인 150도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뭐? xz. 이런 식도 분명히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필요한 문제도 분명 나올 거라고. 그러니 그래서 단원명을 사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나는 항상 삼각형과 도형 이렇게 내 개념서에는 적어두는 이유가 사인 코사인 법칙뿐 아니라 넓이까지도 그냥 균등하게 다뤄줘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은 이쪽에서 구해지긴 했지만요. 이번에. 넘어갈게요. 자, 112번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112번은 먼저 키워드부터 적어둘게. 수심입니다. 요거는요, 실전 MSG를 꼭 다시 정독하실 것. 내가 정독해오라고 지난주에 숙제를 냈었지만 혹시나 안 했다면 다시 한번 해주실 것. 한번 간략하게 내용 복습 칠판에다가 해놓고 문제로 들어갈게. 일단 수심이 뭐지? 교과서에는 없는 말이야. 수선들의 교점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들을 내리면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수심에 대해서 관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요런 수심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뭐냐면 원에 사각형이 내접할 건데 한 변이 지름이면, 그치? 즉 요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니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연장하고 얘를 연장하면 원 밖에서 만날 거고
당연히 여기가 90도인 이유는 무슨 각 때문에? 원주각. 이쪽도 90도니까 원주각. 그래서 이미 이 수선과 이 수선의 교점만으로 여기가 수심이게 확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과 이렇게 연결하면 또다시 이렇게 만날 거다. 이렇게 수심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닮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을 추가로 몇 개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얘랑 닮은 거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데요. 2개. 첫 번째, 이렇게랑 닮았습니다. 왜? 당연히 공통각의 직각이니까. 또 하나 어딨나? 요쪽에 있습니다. 왜냐? 여기도 90도고 90도에다가 맞꼭지각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닮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또 실전 MSC에서 다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리마인드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보고 요 세로선은 잠깐 없애볼게. 요 시츄에이션도 고3 기출 등등에 많이 나왔었던 거 하면서 책에다가 적어놨던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하자. 여기 전체를 A라고 하면 요만큼은 뭐가 될까요? 내가 읽어오라는 걸 안 읽어오시니까 이꼬라지가 나는 것 같은데 숙제를 냈으면 좀 하세요. 자, 여기가 B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B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전체 커다란 삼각형하고 요 조그만 이 삼각형이 서로 뭐다? 닮음이에요. 닮음인 이유는 당연히 세타가 공통각이고요. 이만큼의 각이 어디랑 같게? 왼쪽 아래랑 같습니다. 왜? 왜 같아? 세 글자로. 내대각입니다. 저편각이 아니고요. 내대각. 어디 접선이 있냐, 이 개새끼야.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각은 여기인 이유가 또다시 뭐라고? 내대각. 각이 다 같으니까. 자, 그래서 조그만한 것 대 큰 거가 몇 대 몇이라는 닮음비가 있다? 조그만 거 대 큰 거. 숙제 똑바로 하란 말이야. 공부를 해, 이 개새끼야. 내가 읽으라고 친히 책을 뽑아서 줘도 왜 안 쳐 읽고 오시는 겁니까? 작은 거 대 큰 거는 닮음비가 코사인 세타 대 1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가 원의 지름 2r일 때 요만큼의 길이는 2r 코사인 세타입니다. 등등을 뽑아내야 되는 문제도 있다. 오케이? 이게 가끔 불현듯 튀어나오는 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대충 딱 봐도 A라는 점이 무슨 심이야? 수심이란 말이야. 자, 보기 좋게 그림을 바꿔 그려드릴게. 그대로 한 180도 정도 돌려서 BC가 밑에 이렇게 오게끔 한번 그림을 돌려볼게요. 그대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게 알파벳 누군겨? F가 되는 거고, B에서 수선 이렇게 당겼다의 교점이 누군 거야? D. C에서 이렇게 당겼다가 누군 거야? 그리고 그들의 교점이 누군 거야? A.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F에서 A로 쭈루룩 한 것이 뭐가 된다? 수선이 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지. 자, 이걸 아는 것이 왜 매우 중요한지 봅시다. 자, 문제 읽어볼게. AB는 2cm, 길이 표기해가면서 갈게. 여기가 2cm. 그 다음 AC가 2루트이니까 여기다가 2루트2 적어놓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나요? 쭉 가다가 삼각형 ACD의 외접원과 AEB의 외접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이런 워딩이 있어. 자, 보자. ACD 얘의 외접원이래. 자, 이 초록색의 외접원은 누가 지름인 원일까요? AC가 지름인 원이겠지. 그 다음 또 하나. 삼각형 AEB의 외접원. AEB의 외접원 요겁니다. 얘는 또다시 지름이 누구인 원일까요? AB가 지름이 원인 거 보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두 번 만난대. 당연히 한 점은 어디겠어? A겠지. 근데 나머지 하나가 어딘지를 이 수심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렸다가
그치. 지금 이런 상황이요. 얘가 지름이네 해서 원 이렇게 대충 그려. 그 다음에 얘가 지름이네 하고 원 대충 이렇게 그려. 그럼 한 번 더 맞는 게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뭐 루트 5분의 2다. 그럼 씨발 이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걸 지금 이 A라는 점이 수심임을 발견하고 F에서 A로 땡긴 게 여기에 90도로 박힌다는 걸 알면 AC가 지름인 원은 D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디도 지나? H도 지나. BA가 지름인 원은 E뿐만 아니라 어디도 지나? H도 지나. 즉 문제에서 말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게 누구랑 누구라는 거야? A랑 H라는 걸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심이 중요했던 거고 여기가 얼마라고? 루트 5분의 2다. 됐죠? 자, 그 다음 내가 구하러 가고 싶은 게 뭔지도 보겠습니다. 삼각형 DFE의 외접원이래. DFE의 외접원. 보여요? 누가 지름인 거야? 그렇지. AF가 지름인 원인 거지. 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AF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인 거지. 됐나? 닮음을 존나게 쓰자. 먼저 여기가 2고 여기 루트 5분의 2야. 루트 5배씩 해가지고 대답해봐.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5. 그럼 1대 뭐 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그래서 길이가 얘 2배니까 루트 5분의 얼마? 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쪽이 루트 5분의 2고 이쪽이 2 루트 2니까 구할 수 있는 다 구해보려고 몇 대 몇이야? 루트 5배 해봐. 1대 루트 10. 1대 루트 10이라면 1대 뭐 대 루트 10? 3대 루트 10. 그럼 이 새끼의 3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루트 5분의 6.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지? 자, 그 다음 나는 자꾸 저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닮음을 확인할 겁니다. 자, 요 녀석에 대한 닮음을 찾아보자. 삼각형 BAH와 닮음인 삼각형을 순서 맞춰서 말해봅시다. BAH니까 FAD도 맞고 또 하나 있었지. BCD. 이 커다란 쪽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냐? 자, 그러면 얘네들 이 몇 대 몇으로 닮았는지 보자. 조그만 친구의 빗변이 얼마? 커다란 친구의 빗변을 알고 있네. 총 얼마? 루트 5분의 10. 2대 얼마? 루트 5분의 10. 요약하자. 몇 대 몇인겨? 1대 루트 5. 그렇다는 건 내가 어디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될까요?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얘네 중에 뭔가 하나 알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런 데를 한번 찾으러 가려고 해. 그러면 지금 얘는 긴 변에 해당하니까 긴 변 활용해야 되겠지. 일단 그러면 BD의 길이를 구하자. 요 BD의 길이는 루트 5분의 4에다가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루트 5배 하면 되니까 4인 거지.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쉽다. 짧대 긴이 아까도 했었다. 짧대 빛이 몇 대 몇? 1대 루트 5. 짧대 빛이 1대 루트 5니까 이게 얼마? 2 루트 5. 반지름의 길이 루트 5고 넓이는 5파이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수심임을 알아야 빨리 풀리는 문제였으니까 미리 사전에 공부했었어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19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게 A, B, C가 있고 P가 대충 요 정도에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연결까지 됐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의 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A, PB, PC의 제곱 길이를 구해달라. 일단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인 건 알겠다 이거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먼저 뭘 발견해야 되냐?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야 이거? 한쪽에 이등변이 보이니까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각의 이등분이 있어야 되겠다. 키워드는 필기를 해두세요. 그래야 집에서 공부할 때 쓰이겠죠. 그러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어디에 각이 이등분됐다는 거야? PC가 이등분됐다는 거겠지. 그럼 몇 도 몇 도라는 거냐? 60도, 60도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저쪽이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이쪽이 120도일 테니까 그게 반띵 이렇게 됐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 놓고 일단 여기의 길이 x, 여기의 길이 y 해놓고 PB, PC, PA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z라고 해놓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을 구하고 싶대. 맞지요? 일단 여기가 3이라고는 안 주어졌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라서 빨리빨리 구해보자. 봐봐. 반지름이 이렇게가 루트 3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 그거에 루트 3배 하니까 절반이 얼마? 2분의 3. 이어서 3인 거. 그거 금방 나오니까. 오케이. 자, 지금 BAC가 3등분 됐대. BAC가 3등분 됐다는 건 여기가 몇 도 몇 도긴 해? 20도랑 40도긴 해. 근데 생각을 해야 돼. 20도, 40도는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그러면 쟤는 안 이뻐도 누군가가 이뻐서 준 건가? 라는 의심을 해볼 거야. 60이고 20이면 여기 얼마? 100. 100의 반대편이니까 당연히 여기 얼마? 그것도 안 이뻐. 즉,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자, 여기서 네가 뽑아낼 수 있는 식들을 다 뽑아내보자. 오, 좋아. 일단 키워드 하나. 요 상황일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공식 알려드렸었지. 이등분 공식이라 이름 붙일게요. 그냥 이등분선 공식. 일단 이것도 키워드일 것 같고 한번 써볼게. 그럼 뭐냐면 xy 플러스 3, 3은 9가 z의 제곱이다. 이긴 하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또 뭐 세어범직한 식이 또 있으신가요? 뭐라고? 이쪽하고 이쪽 코사인 법칙 한번 세워볼까? 그게 아니야. BPC에서 코사인 법칙 해볼까? 여기도 3이니까. 오케이, 좋아. 코사인 법칙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9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120도가 얼마지? 이겠네. 오? 그럼 여기가 뭔가 정리가 되기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y 뭐 이렇게 되려나? 맞나? 위에 거 갖다가 대입? 어느 자리에? xy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다음에 xy가 뭐야? z제곱 빼기 9. 오, 그럼 얼마네? 18이네. 그치? 이것도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하고 이등분 공식이었네. 자, 만약에 또 묻는 것이 달랐다면 어떤 식도 너네 세워볼 수 있어야 될까? 뭔가 유의미한 식을 뽑아낼 수 있는 짓거리가 또 뭐가 있을까? 사인 법칙은 좀 그래. 왜냐면 사인 20분의 x 같은 걸 내가 모르니까. 60분의 3이야.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 우선 줬으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이등분선 공식이 결국은 코사인 법칙과 맥을 같이 하는 거긴 하고. 그럼 또 뭐가 있지?
톨레미 정리 쓸 수도 있겠다. 그지? 톨레미 정리가 뭐였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4개의 변과 대각선에 대하여 맞은이 대대다에 이렇게 했었지. 그럼 어떤 식이 뽑히는 거야? 3x 플러스 3y는 3z다. 오, 뭐 이런 재밌는 식도 만들어지네요. 또 어떤 식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전체 넓이를 정삼각형과 밑으로 쪼갤 수도 있고 좌우로 쪼갤 수도 있지. 그런 식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정삼각형 얼마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9 플러스 밑에 넓이 2분의 1 곱하기 xy 사인 120도. 그치? 이거는 왼쪽 삼각형은 뭐로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xz 2분의 루트 3 플러스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yz 2분의 루트의 3.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루트 3을 다 지워본다면 9 플러스 xy는 xz 플러스 뭐다? yz다. 이런 식도 뽑을 수가 있었겠지. 맞냐?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다 뭔가 돌고 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x 플러스 y가 z지. 요거 z 묶어봐. z제곱이지. 근데 이 식이 이거랑 똑같지.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다 돌고 도는데 생김새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해 둘 것. 했죠? 지금이야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여서 이등분선 공식이 핵심이었던 것 뿐이니까. 오케이? 좋아.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숙제를 한번 고민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